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6부 이정엽 부장판사님, 중립적이고 무색무취한 분이십니다. 훌륭한 분이십니다, 판사님. 네, 우리 민주애국 시민 여러분들, 검사뿐만 아니라 이 판사들에 대해서 많은 실망이 있으시죠. 예, 분노도 있고. 아무튼, 그 이정엽 그 부장판사가 이제 심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게 뭐냐? 내란의 윤석열 다음으로 중요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장하는 신문이 열렸다. 언제? 엊그저께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그게 무슨 의미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작년 12월 내란이 터지고 바로 빨리 그때는 검찰 특수본에 의해서 맨 먼저 구속이 됐죠. 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되고 드디어 이제 윤석열이도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이 되고 지기현이가 구속을 또 탈옥을 시키고 그런 우여곡절을 이제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시다시피 구속영장은 한 번 발부되면은 시한이 6개월이죠.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하면 지금 1년이잖아요. 그러면 구속영장이 6개월 한 번, 그러니까 이제 한 차례 연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6개월이 다 됐단 말이에요. 이제 또 2차례 또 연장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첫 번째 기소, 두 번째 기소, 세 번째 기소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한 번 더 연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했고, 여인영에 대해서도 했고, 제일 중요한.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도 지금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 이렇게 다 기소하고 구속이 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새롭게 할 때는 전혀 다른 범죄 사실을 증거를 찾아서 기소도 하고 연장 청구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영장이 기각되고 또 막 풀려놓고 막 하잖아요. 네, 그런 우여곡절들은 또 많이 봐 오셨죠. 영장은 기각되니까 이제 내란 특검이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그냥 불구속으로 기소해버리고 이런 경우도 봐 오셨고. 자, 반드시 지금 이 윤석열이가 풀려나와서 그게 일주일이 됐건 한 달이 됐건 다시 잡혀 들어가서 사형이든 무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다시 윤석열이가 단 하루라도 자유의 몸이 되어서 풀려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끔찍한. 윤석열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지금 당장 이제 다음 주 이렇게 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죠. 1월 달이 되면 1월 18일이 윤석열이에 대한 2차 발부된 구속영장 6개월의 만기입니다. 그 말은 1월 18일 전에, 적어도 1월 18일이 넘어가기 단 1분 전이라도 법원이, 판사님이 일반 이적죄로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해 놓은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연장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정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36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 그런데 똑같이 윤석열도 일반 이적죄,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도 일반 이적죄. 이게 구속영장 연장이 나와줘야 된다. 구속 연장, 6개월을 더 연장한다. 이게 나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인형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거기서 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위한 신문, 쉽게 말하면 영장실질심사죠. 네. 그것이 엊그저께 금요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는 겁니다. 이거 별로 유튜브가 다루지 않죠. 언론 보도기사는 조금 있습니다. 네. 그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 일반 이적죄 범죄가 너무 중대하다. 북한의 드론기를 날려서 북한의 어떤 남쪽 공격을 유도하거나 또 그 드론기가 또 이렇게 추락해서 우리의 드론 기술을 북한에게 또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상대방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주고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에 해를 가했다. 이제 이것이 일반 이적죄죠. 우리가 내란죄, 외환죄 안에 외국과 통모하여 북한과 통모, 이게 안 나오니까 증거가 아직. 그래서 외환 유치죄를 적용하기는 이제 안 된다. 제가 이거 수개월 전부터 결국 이거는 못했고 외환 유치, 통모 이게 없다. 안 나온다. 못했다. 가장 약한 게 일반 이적죄. 드론기 공작. 예, 이것도 무서운 범죄입니다. 3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범죄 중대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여인형으로부터 확보한 증거에 보면 이런 드론 공작을 함으로써 남북 간의 그런 대치 긴장, 불안정성을 증폭시키자 어떤 이런 공작의 증거도 확보가 돼 있다. 그리고 김용현 국방장관 알다시피 도주의 우려도 크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 그러니 영장을 6개월 일반이적으로 연장시켜 주십시오. 저쪽 김용현 변호인들은 이런 식으로 법을 편법을 자꾸 하면서 아니 풀어주고 나서 재판해가지고 다시 잡아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구속을 시킨다면 이제 그런 주장을 펼쳤겠죠. 똑같은 신문이 윤석열이에 대해서도 다음 주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열립니다. 윤석열이에 대해서 똑같은 영장실질심사라고 봐야 되겠죠. 언제 결정 나느냐? 윤석열은 구속 만기가 1월 18일이기 때문에 1월 18일 하여간 1초 전까지 결정나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김용현이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자정공시 1초 전까지 이정엽 부장판사가 다시 구속이야, 연장할 거야 하면 됩니다. 야, 그렇게까지 늦게 되는 경우가 있냐?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은 6개월 전이었겠죠. 6.25 6월 25일 3시간 전에 영장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걸로 나왔는데요. 그러니 자, 정리하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이번 일반 이적죄 드론으로 연장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언제까지 나오느냐?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자정 전까지 판사님이 연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신문 때 양쪽 주장 잘 들었고, 일주일 후까지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19일이죠. 12월 19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양쪽이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소명 자료를 다 내시오. 그러면 12월 19일입니다.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 12월 19일 이후에 결정이 나겠죠. 그런데 이 일반 이적죄, 윤석열도 일반 이적죄 이기 때문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일반 이적에 대한 3차 영장이 연장되는 결정이 난다면 윤석열이가 풀려놓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만에 하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드론을 날려라, 뭐 공작을 해라, 일반 이적을 하자, 여기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등등을 이유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만약에 영장을 연장할 수 없다, 영장 기각 될 가능성이 있죠, 분명히. 언제? 다음 주 12월 19일 금요일 이후부터 크리스마스 전까지의 그런 결정이 난다면 대한민국의 크리스마스는 정말로 우리가 축복받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로 괴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 김용현이의 석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논리로 1월 18일 전에 윤석열이가 석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뭐 이렇게 좀 분석을 잘 하시니까 분석이 어떠십니까? 불행하게도 저는 이 일반 이적죄에 대한 소명, 확보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사는 법리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판사도 이게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가 폭발할 수도 있으니 정치적 고려로 그냥 구속을 연장시키자라고 할 가능성도 또 상당히 있다. 판사도 사람이잖아요. 법리도 중요하지만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이런 놈들을 어떻게 풀어줄 수가 있냐. 일반이죠. 이거는 좀 법률적으로는 좀 약하다 하더라도 이자들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이정엽 부장판사님 아주 훌륭하고 건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양심을 저버린 수많은 사례를 최근까지 봐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과학적으로 본다면 지난 7월 달에 이 드론 작전 사령관 김용대, 이름이 좀 기억나시죠?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 일반 이적죄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김용대 사령관은 이번에 기소할 때 내란 특검이 영장이 기각돼 이걸 뺐어요. 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뭐 이런 거로만 지금 기소가 돼 있어요. 이분은 불구속 상태로. 그렇다면 이 작전을 총괄한 총책임자의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그것을 지시한 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과거 그때 대통령에 대해서도 영장은 그러니까 구속이 연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분석하는 것이 과학적이죠. 법리적이죠. 자, 그러면 결론은 그런 법리에 따를 것이냐, 이정엽 부장판사님이
법리도 법리지만 그런 찌질한 형사소송법의 법리보다도 더 중요한 이 사건을 지배하는 가장 큰 법리는 헌법이다. 민주공화국을 지켜야 된다는 헌법적 가치다. 그리고 모든 이 민주공화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민주 애국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위대한 법리, 헌법의 법리, 이 자연법의 하나님의 하늘의 법리, 그 자연법이라 하죠. 그것을 또 성문화 실전법화시킨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그것이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저는 크리스마스 전에 또 다음 주 금요일 이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정엽 부장판사님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3차 구속영장 연장을 허가한다라는 결정을 하실 것이고, 그 다음 이제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12월 23일 날 윤석열이 불러서 같은 신문을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1월 18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1월 1일 신년 선물로 또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 국민들 민주공화국에게 윤석열에 대해서도 3차 구속영장 그 연장을 허가한다라는 위대한 결정을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요. 그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